자요. 지금부터요. 통정의 표시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정의 표시에는요.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채권자한테 돈 1억을 빌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채권자인 A가 경매를 하려고 하죠. 그걸 강제 집행해 나가죠. 그러니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면탈이죠. 그것을 을하고 짜고 그 거짓말로 매매 계약을 하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하죠.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이고요. 결국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한다? 통정의 표시 당사자 간, 즉 갑과 을 간은 언제나 무효예요. 언제나. 그래서 가장매매는 무효죠. 이 가장매매를 통정의 표시라고 하죠. 그것은 무효란 말이죠. 무효는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죠.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는 강제 집행을 면탈이라고 됐죠. 면탈. 그냥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이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103조 위반이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죠. 사익이니까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반환을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한다고 하는 것은 갑은 을과의 가장매매를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철회. 그래서 철회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마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하죠. 그래서 갑은 을과의 가장매매를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갑과 을 간의 가장매매는 언제나 무효이다.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통정의 표시 무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하죠. 이 등기는 무효이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을이요, 자기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병한테 처분하면은 이 병을 뭐란다? 제3자라고 하는데 이 병이 선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하고 악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 못하죠.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병 앞에 있는 을의 등기가 무효이면은 병이 아무리 을의 등기가 유효라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이 무효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병이 선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병이 악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이 선이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요. 그 다음 사람은 정은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리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병이 만약에 악이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러면 그 다음 전득자가요. 누구일 때? 선일 때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3자는 병만 제3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제3자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3자의 3대 원칙은 똑같아. 우리가 비진이 표시하고 똑같단 말이죠. 선의는 추정되고,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 우리 얘기했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경우는 104조 불공정한 법령이, 그 다음 107조, 108조의 경우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고,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이 있든 무과실이든 관계없이 제3자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제3자가 스스로 통정의 표시에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병한테 처분하면 병은 선의로 추정되고, 그러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면 A, 갑의 채권자가 돈을 받을 길이 막연하죠. 그래서 이 A는 이 을이 병에게 처분하기 전에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서 갑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뭐냐? 채권자 대위권이다. 그래서 갑을 대위해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든지, 또는요 A가요 을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하든지. 그래서 이 채권자 취소권은 형성권인데 반드시 재판으로만 행사하는 형성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성권은 보통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채권자 취소권은 형성권인데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하는 형성권이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이 채권자 취소권은 이중 매매가 적극 가담으로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고, 만약에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을은 자기 소유가 아닌데 처분했잖아요. 결국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갑은 을에게 불법 병리란 손해배상이라든가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을이 병한테 처분했을 때 갑은 을에게 불법 병의로 이유로 손해배상, 그 다음에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정의 표시를 잘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매매로 가장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매매는 무효가 되고요. 증여는 숨겨졌죠. 은닉행위로서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죠. 이 등기가 뭐가 된다? 무효, 뭐죠? 등기는 매매의 등기로서 무효로 볼 것이 아니고 그러면 증여의 등기로서 유효로 보는 것이고 을의 등기가 유효니까 을은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 다음 사람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고 을이요 병이요 이것을 저한테 처분하죠. 정은요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증여를 할 목적인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매매로 가장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뭐라 한다? 실정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을이 소유자니까 병이 악이거나 정이 악이일지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례가 이제 보면 이 금융기관이 A한테 실질적 주체자죠. A한테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개인 대출 한도 초과 때문에 대출을 할 수 없어서 A의 친구인 갑을 형식상 주체자로 해서 대출을 갑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A한테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뭐라고 했냐? 이 갑이라고 하는 형식상 주체자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양해를 했어. 양해. 둘이 짜고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갑명의의 대출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실질적으로 대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실질적 주체자와 금융기관이 대출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두 번째요 우리가 이제 민법상의 신탁행위 있죠? 신탁행위는 무효가 아니에요. 그것은 유효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통정의표시라는 것은 뭐냐?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 일치하지 않은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는 거죠.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비진의 표시라고 하고 비진의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의 양해가 있는 것을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정이 결여됐단 말은 양해가 없다 이 말이죠. 양해가 없으면 뭐만 남는다? 비진의 표시만 남죠. 그래서 통정이 결여되면 비진의 표시로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가등기를 했어요. 집에다가요. 가등기를 할 때 둘이 짜고 있단 말이에요. 통정이요. 그럼 통정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 가등기는 무효죠. 무효이기 때문에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병한테 다시 처분했어요. 그래서 병이 갑하고 계약을 해서 병이 등기를 받았어요. 그럼 병이 완전한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갑자기요, 이 을이요, 분명히 가등기가 통정을 표시해서 무효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본등기를 이전받은 거예요. 10월 1일 날. 그러면 이 처음에 가등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전받더라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관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을 앞으로 본등기가 되니까 병의 등기를 10월 1일 직권으로 말소했다 이 말이죠. 그럼 원칙적으로 병이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직권 말소가 됐다는 것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병이 소유자가 돼. 왜 그러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이 여전히 소유자니까 병이 소유권에 의해서 을의 본등기를 말소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병이요 소유권에 의해서 을의 본등기를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데 말소가 되기 전에 또 을이 잽싸게 또 이것을 정한테 또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등기는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이잖아요. 무효로부터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정은 선의로 추정되는 것이고 정이 선의가 되면 정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면 소유자. 그래서 병은 정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통정 허위 표시와 가등기와 같이 연결해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요 오래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작년에요 또 다른 국가고시에 또 시험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3자는 뭐냐? 제3자는 당사자는 제3자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당사자는요 즉 당사자의 상속인 갑과 을의 상속인도 제3자가 될 수가 없죠.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지위를 승계했다, 이 사람도 제3자가 될 수 없고 수익자도 제3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제3자가 아니란 말의 뜻이 뭐냐? 제3자는 아무리 선의일지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갑하고 을이 가장매매를 해서 통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했어. 이 등기는 무효잖아요. 그런데 을이요 등기를 말소해주고 사망해야 되는데 그냥 사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의 상속인 병이 을이 상속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속인은 자기 아버지 을하고 갑이 통정허위 표시 즉 가장 매매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 모르고. 그러면 상속인은 선이다 이 말이죠.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상속인은 포괄 승계인이죠. 상속인은 을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을의 자리에 상속인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갑과 을 간의 가장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상속인도 여전히 무효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선일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속인 제3자가 아니고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제3자가 아니고 수익자도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양도죠. 가장양도는 채권이 무효란 말이 아니고 양도가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양도가 무효란 말은 채권은 있었는데 그 채권을 양도하는 게 무효다, 이 말이죠. 채권이 있었단 말은 그 전에 채무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 채무자는 제3자가 안 되고, 일반 채권자란 말의 뜻이 뭐냐? 우리는 지금 가장양도가 이 채권, A라고 하는 이 채권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일반 채권이라는 것은 비채권이다, 이 말이죠. 이 채권과 구별되는 채권, 그것을 일반 채권이라고 하고 제3자가 아니죠. 채권 추심을 의뢰받는다. 추심은 내 돈을 좀 받아와라, 이 말이죠. 심부름 보낸 거죠, 심부름. 그래서 이 추심도 제3자가 아니죠. 그래서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일반 채권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일반 채권자, 일반 추심을 의뢰받은 자, 제3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제3자 아닌 것은 상속인, 그 다음에 지위를 승계한 자, 수익자 아니다. 6가지만 정확히 알아도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3자가 누구냐? 제3자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그래서 기존에 또는 앞에 있는 앞선 이런 것은 제3자가 될 수 없다. 새로운 이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뭐다? 무효이죠. 통정의 표시 뭐한다? 가장한다고 해, 가장.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매수인은 뭐냐?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매매를 해가지고 취득한 매수인. 가장 소비대차는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가장 저당권은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여기서 가장 저당권,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다 무효가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제3자는 이렇게 무효를 기초로 이게 무효인데 무효인 걸 모르고 새롭게 이관계를 맺은 사람을 제3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가장 매수인이죠. 을이.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죠. 무효인 걸 모르고 을의 것이라고 믿고 압류나 가압류 또는 을의 집에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란 사람 또는 매수한 사람, 이 사람, 매수한 사람. 가장 소비대차죠. 거짓말 소비대차죠. 거짓말 소비대차인데 그걸 모르고 보증을 쓰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압류나 가압류한 사람. 거짓말 저당권에 의해서 경락을 받은 사람. 거짓말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또 너는요, 가장 채권에 대해서 파산 선고가 됐어. 그래서 그 파산 관제인, 이런 사람들을 제3자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제3자다. 파산 관제인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특히 우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 파산 관제인 시험이 나온 적이 없단 말이죠. 파산 관제인은 첫 번째 제3자이다. 두 번째, 파산 관제인의 선의 악의는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총파산 채권자 중에서 일부가 선이고 일부가 악이다. 그러면 전체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보는 것이다. 알겠죠? 이것을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파산 관제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제3자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 통정의 표시에서 제3자냐 아니냐가 한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항상 뭐다? 가장 매수인 또는 이 가장의 말을 무슨 말로 바꿔서 읽어라?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에서 매매계약 가장 매수인.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조건 다 제3자다. 새로운 이해관계. 그래서 기존에 또는 앞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3자가 아닌 것, 상속인 안 된다.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안 된다. 그 다음에 수익자는 안 된다.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일반 채권자, 그 다음에 누구다?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6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것이에요.